싸게 잡으면 정말 좋죠. 이게 싸다고 다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각 층에 있는 것도 가장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녕하십니까, 브랜드점투의 나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여기는 충북 제천입니다. 저희가 제천에 온 이유가 이전에 바로 찍었었던 영상이 부동산 중개인분이랑 함께 나와가지고 부동산 매물 볼 때 어떠한 부분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임장 갔을 때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는지 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 와서 현장 임장했을 때는 건축물에 어떠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천에 와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죠. 맞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저희 브랜드점으로 개발 예정 중인 현장으로 딱 오늘까지 장사를 끝마치고서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임장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면밀히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싸게 잡으면 정말 좋죠. 이게 싸다고 다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싸게 잡았어도 그 물건이 다 쓰러져가는 물건이면은 다 철거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해야 돼서 공사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경주님 자꾸 너무 앞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실 거예요. 네. 맞아요. 싸게 잡은 물건이라도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를 예상을 해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실 전문가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 세일즈 은영택입니다. 형택님이랑 한번 외관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외관을 볼 때는 어떤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 건물에 지금 붙어있는 마감재를 체크한 다음에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마감재를 시공할 수 있는 적합 유무를 보는데, 그리고 주변의 인접 상황을 보고 공사의 용이성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시공이라고 하죠. 철거 없이 그 존에 붙어있는 그 위에 이제 더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마감재를 전체 철거하고 골조를 이제 세우고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탄탄한 집안을 만들어준 다음에 새로이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주로 석재 마감을 많이 쓰는데, 지금 붙어있는 가벼운 알루미늄 철재를 붙이기 위한 바지가 잡혀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그대로 석재를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철거를 통해서 안에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파이프를 써가지고 석재 시공을 하는 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매장 마감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부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 핵심이죠 또. 왜냐면 매출에 직결되는 부분이 또 주차 대수라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그 대수가 나오는지, 혹은 테트리스에서 최대 몇 대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계신 필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임장을 갔을 때는 건축물 내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구조들 일시에는 얼마만큼의 주차 칸수가 다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인근에 또 얼마만큼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비에서 중점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로비가 제일 처음 손님이 맞이하는 첫 이미지니까 대부분 좀 층고가 높거나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전공구라든지 아니면 저 조명 한 개만 살짝 떼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현장에서 높이를 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로비 들어왔을 때 답답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피를 좀 찾아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 전공구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배관 간섭이 있어서 최대로 찾아 먹어도 그렇게 높게 찾아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물을 파놓은 것처럼 우물 높이까지는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철거 전 상황이니까 철거를 또 한 후에 보시면은 배관을 좀 피해서 여기 디자이너가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계랑 이제 설비가 모여져 있는 지하 공간인데, 여기서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임장 처음 왔을 때 당연히 숙박업소에 사용하는 가스라든지 사용하는 전기 계약 전량의 양을 체크해서 나중에 공사 후에 내가 어떤 방식의 난방을 쓰겠다, 아니면 어떤 방식의 전기를 사용하겠다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 시설 투자가 절감이 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래된 관광 호텔이다 보니까 물론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심히 사용한 제품이겠지만 브랜드 호텔 해서 운영하시기에는 원체 노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스, 전기 양 체크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계획을 잡고, 기계실이 있는 요 구성 내에서 어떻게 장비를 넣겠다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복도에 이제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사실 뭐 여기만 카페트 깔려 있지 대부분 타일이라든지 돌이 붙어 있다든지 그런 식인데 철거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노후가 많이 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카펫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사실. 카펫도 철거가 편하고 철거 후에 저희가 들어가는 마감재를 붙이기가 공간도 여기가 좀 떠 있어서 충분히 마감재 붙이기가 좋은 상태고 폭이 넓기 때문에 어떤 마감재를 계획해서 붙이더라도 용이한 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화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현장의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얇고 가볍습니다. 예전 방화문. 네, 그래서 방음 처리가 조금은 이제 효율이 떨어져서 방화문은 교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중문의 위치도 좀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중문을 달더라도 충분히 될 텐데 전시를 왜 굳이 이렇게 넓게 했을까? 이런 경우에는 또 전실의 위치를 살짝 이동을 시켜도 맞아요. 왜냐면 전실 공간을 확보하면은 공간 확보를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죽어있는 데드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실 크면 너무 아까워요. 우선은 제가 객실을 왔을 때 붙어있는 마감재를 좀 체크를 하고 외벽 쪽으로 본 건물 지을 때 여기까지가 지어진 거고 거기에서 치장으로 외관을 더 붙인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외관 공사에서는 다 철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를 안에서 볼 수 있겠네요. 철거할 게 벽면에 단열재가 크게 없고 천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계획으로 가고 네. 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요즘은 다 천장용으로 다 만들 거니까 계획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닥재도 지금 사용하는 타일이라든지 마감재를 붙이기 위해서는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곰팡이가 하나도 없다. 건물 관리는 꽤 괜찮게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뽀송뽀송해요.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기존 건물에 대비해서 전기가 딸리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땐 어떤 거를 좀 현장 체크하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전기 고지서를 확인한 다음에 예전에 심야 전기 같은 거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지금 실 사용하는 용량이 얼마인지 계약 용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은 또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난방을 전기로 사용했을 때의 계산 혹은 다른 전열기를 썼을 때의 계산을 하긴 해야겠지만 예전처럼 가전에서 많은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계산해서 전문가 전기에서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실별로 들어가는 계약 전력량이 필요할 거고 혹은 심야 전기를 없애버리면서 승합을 하셔가지고 그 비용으로 전기공사를 마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장을 점검할 때는 주인분이나 중개인분한테 고지서 한번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네요. 옥상 부분에서도 꼭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의 방수 상태라든지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찾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공간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놔서 부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바닥이 이렇기 때문에 뭐 가볍게 인조잔디나 데크 깔아서 충분히 이 공간을 제2의 공간으로도 활용을 네.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공간에서 즐기시는 분들도 간혹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위에를 꾸며준다면 이 호텔을 찾는 또 목적이 하나가 또 되기도 하죠. 각 층에 린넨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객실 점검할 때 린넨실에서 청소할 수 있을 린넨과 그런 비품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 객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린넨실이 각 층에 없으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소팀들이 그걸 이제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른 층에서.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객과 만나는 이제 동선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각 층에 린넨실이 있는 것도 가장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여기가 린넨실이구나. 린넨실 치고는 사이즈가 크네요. 원래 이쪽이 객실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층에 린넨실이 있는 게 필수라서 객실을 린넨실로 교체한 현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실제로 현장으로 와서 임장을 했을 때 어떠한 포인트를 봐서 저희가 예상하는 이제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장을 한다 했을 때 시설 상태라든지 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도 찝어주셨고 거기에 더 불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체크해야 될 요소를 아주 형태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너무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